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런 책들은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를 보시고요, 많은 분들한테 이 책을 좀 권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날 노인분들은 왜 폐지를 줍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나를 고찰한 책, 소준철 작가의 가난의 문법입니다. 제가 제목에요, 82년생 김지영과 비교해서 쓴 것은 그냥 쓴 게 아니라요, 이 책의 서술 문법이 그것과 비슷해서입니다. 82년생 김지영은요, 82년생 여성이 겪는 평균적인 통계를 활용해서 김지영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창조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을 한 건데요. 이 책 역시 45년생 윤영자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45년생 여성 노인이 겪는 그 시대의 평균적 생활의 모습을요, 윤영자라는 노인분에게 구현하는 겁니다. 차이는 82년생 김지영이 소설의 문법에 충실하다라고 한다면 이 책 가난의 문법은요, 소설적인 요소는 조금만 있고요, 조금 더 다큐죠. 그러니까 약간 논문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죠. 이 책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노인들이 가난하게 된 것이요, 온전히 노인들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노숙자를 가리키면서요, 어렸을 때 공부 안 하면 커서 저렇게 돼 라고 말했다는 부모의 이야기가 인터넷에 공개돼서 공분을 산 적이 한 번 있었죠. 하지만 아직도 어르신들이 가난한 것은 그분들 삶의 결과라고만 치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요,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요, 가난의 모습은 전쟁 이후 고아의 모습에서 달동네로 표상되었다가 IMF 이후로는 노숙자, 그리고 지금은 폐지 줍는 노인이라는 모습으로 형상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요, 폐지 줍는 노인이 대표적인 가난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건데요. 이분들이 이렇게 폐지를 줍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식 때문입니다. 45년생 윤영자라는 인물이요, 대표성을 띠고 창조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윤영자 씨의 삶을 좀 살펴볼게요. 윤영자 씨의 삶은요,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인도네시아 기술자로 가서 3년 정도 고생해서 돈을 벌기도 했고요. 윤영자 씨 자신은 복덕방에서 일하거나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집도 마련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실직하고 택시기사로 일을 시작을 했을 때 윤영자 씨는요,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게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5명의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내며 해외여행도 다녀오는 정도의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IMF가 오면서요, 첫째 딸의 남편이 실직을 하게 돼요. 이 사위가 사업을 한다기에 돈을 대준 것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사실 첫째 딸은 어렵게 살 때요,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첫째 딸 대학을 못 보낸 게 늘 미안한 일이었어요. 이후로는 조금 살림이 펴져서 다른 아이들은 다 대학에 보냈으니까 더더욱 그랬죠. 그런 미안함이 늘 있다가 일이 이렇게 되니까 사위에게 창업 자금을 대준 거거든요. 또 그 사이 줄줄이 결혼들을 하니까 결혼시키는데 또 돈이 들잖아요. 그러다가 막내딸이 이혼을 한 후에 동네에서 학원을 차린다고 또 돈을 대주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집안의 가장 큰 문제는 셋째인데요. 셋째가 사업을 한다면서 사업 자금을 요구했고요. 그 사업 자금을 대주기 위해서 집을 팔아서 전세로 옮겨가며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이 남편은요, 건강상의 문제로 개인 택시를 그만두었고, 윤영자 씨는 장사가 잘 안 돼서 시장에 옷가게를 접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한 2008년, 2009년 무렵인데요. 2008년 경제위기 때문인지 셋째가 사업에 실패를 해요. 그런데 윤영자 씨 부부는요, 이 셋째에게 다시 한번 또 사업 자금을 대줍니다. 그러느라고 집은 여러 번 이사하고요. 둘째 같은 경우는 아예 소식을 끊고 살게 됩니다. 학원 운영을 그만둔 막내딸은요, 대장암 진단을 받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만 사실 자기 살기도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윤영자 씨는 혼자서 살 수 있는 조그만 집에서 지내면서 폐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폐지를 주어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45년생 윤영자 씨의 삶이고요. 이 나이 때 빈곤에 빠져있는 많은 노인분들이 평균적으로 겪은 일입니다. 이 또래의 사람들은요, 30에서 50년 사이에 태어나서 전쟁을 겪잖아요. 그리고 권위주의의 독재국가를 경험하면서 청년 혹은 장년 시기를 지나게 돼요.
그리고 IMF 2008년 경제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정확히는 이분들이라기보단 이분들의 자식들이 그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국민연금에서 이분들은 제외된 처지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노후가 힘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요, 젊었을 때 놀고 게으름을 피워서 가난해졌다는 인식과는 거리가 좀 있죠. 오히려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시대를 헤쳐왔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문제를 일으킨 건 사실 이분들의 자식들인데요. 이들 역시 IMF나 2008년 경제위기 같은 것들로 부모의 돈을 가져다 쓰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폐지 줍는 노인을 양산해낸 것은 개인들의 자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동안 겪어온 경제적 질곡의 결과인 것입니다.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동네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을 보면 도대체 저렇게 폐지를 주우시면 얼마나 버실까 하는 것이었잖아요. 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2020년 9월 기준으로 1kg당 66.6원이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폐지를 줍는다고 했을 때 보통 40에서 100kg 정도를 주울 수 있다고 해요. 하루 종일 일했을 때요. 그러면 얼마냐면 2,664원에서 6,660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공공노인 일자리 같은 것들로 투잡을 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윤영자 씨의 월 수입은 남편 몫의 기초노령연금에 풀 뽑기 같은 그 투잡, 그리고 폐지를 줍는 일까지 60에서 70만 원 정도 사이였는데요. 아픈 남편과 같이 나눠 써야 하니까 결국 그녀 혼자 쓰는 돈은요, 한 달에 20-30만 원 정도였습니다. 참고로요, 2020년 기준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110만 원 정도 되고요. 2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한국 사회에서의 가난은요, 모두 개인의 탓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서로 개인의 능력에 따라 빈부가 갈리더라도 그런 능력주의가 하나의 차별이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소개해드렸거든요. 이래저래요, 우리가 가졌던 가난은 자신의 탓이라는 고정관념이 많이 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요, 노인분들을 빈곤에서 구제하는 것에도 사회적 시스템이 작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65세 이상은 사회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만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노인 일자리라고 만들어진 것은요, 대부분 정규직으로 만들기 어려운 허드렛 일에 가까운 것들이 많죠. 무엇보다요, 폐지 줍는 노인분들에게 가졌던 차가운 시선을 조금은 완화시키는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읽어볼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연구 결과가 없으면 사실 접하기 어려운 사실들을 많이 알 수 있었어요. 사회적 문제에 대해 논문 형태로 나오면요, 많은 분들이 접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은 말랑말랑한 형태로 책이 나오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도들이 정말 바람직한 시도가 아닐까 해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요, 소준철 작가의 가난의 문법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좋은데요, 오늘은 우리 주변의 노인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자는 말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거창하게 뭘 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집 폐지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재활용을 할 때는 음식물 안 묻게 씻어서, 그리고 종이는 젖지 않게 내놓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렇게만 해도요, 폐지를 주워가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